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순간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30%, 40% 계좌가 반토막 난 순간이죠. 지난 7월 코스피 폭락 기억하실 겁니다. 레버리지 ETF 등 변동성이 극에 달했었는데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불과 한 달 만에 계좌가 녹아내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 딱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한 명은 그 공포를 못 견디고 시장을 떠납니다. 이젠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가장 아픈 구간에서 팔고 회복은 남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다른 한 명은 그 폭락을 버텨내고 결국 손실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수익까지 맛보겠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실력 차이가 있었을까요? 정보력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분할 매수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적립식 투자도 있고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도입니다. 살 때는 나눠서 사면서 팔 때는 한 번에 다 팔거나 아예 못 파세요. 그 이유부터 오늘 좀 짚어드리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분할 매도 방식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웬만해서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쪽에 서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분할 매도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 두 가지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포모입니다. 못 산 상태에서 오르거나 팔고 나서 오르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살 걸, 그때 팔지 말 걸. 이런 포모가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특히 팔고 나서 그 종목이 급등하는 걸 보고 있으면 배탈이 납니다. 두 번째는 허탈감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분명히 플러스였던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걸 보는 그 심정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팔 걸 하면서 결국 껄무새가 되어버리고 이후에가 다음 매매까지 흔들어 놓죠. 그런데 이 두 감정이 자세히 보면 하나의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사려고 하거나 한 번에 다 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100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번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옳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조금만 어긋나도 포모나 허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분할 매도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없애줍니다. 다 팔지 않고 나눠서 파니까 오르면 남은 물량에서 수익을 더 챙기면 되고 떨어지면 이미 판 만큼은 지킨 겁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완전히 틀린 선택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만 안 느껴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현금이 무한하지가 않죠. 아무리 시드가 크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분할 매도를 해줘야 이 현금이 다시 생깁니다. 팔지 않으면 계속 주식으로만 물려있는 거고 새로운 저점이 왔을 때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분할 매도는 그냥 파는 기술이 아니라 다음에 분할 매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 과정으로 보셔도 돼요.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저점에서 다시 사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진짜 수익이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분할 매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전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믿어도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장기 투자를 기다립니다. 실제로 저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4월부터 틈틈이 분할 매수를 해왔습니다. 해당 물량들은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갈 물량으로 생각하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 진짜 팔고 싶은 순간이 와요. 아니면 저번 7월처럼 엄청난 폭락이 와서 공포가 스멀스멀 몰려올 때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장투 물량은 그대로 두고요. 다른 계좌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신규로 진입해서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 동안 소액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반복합니다. 이 소액 매매로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그 현금 흐름이 주는 안정감으로 장기 투자 물량을 기다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오늘 촬영일이 8월 18일이고 8월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장에서만 이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약 170만원 정도? 1200달러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확정 수익인 거죠.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유 자금
$10,000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000 다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샌디스크와 마이크로는 전 장투로 가져가고 있다고 했죠. 그 물량도 현재 플러스 상태로 잘 버텨내고 있고, 최근에는 이 두 종목이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잠시 어제인가 멈췄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지면 저는 그때 또 다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이 하락과 횡보장을 견뎌낼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윳달러가 꽤 있어요. 이게 제가 조절을 잘못했는지 여윳달러가 은근히 좀 있어서 빨리 다시 하락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은 지금 국장에서도 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장은 이 전략을 안 쓰면 버티기 더 힘들 것 같은 시장이에요. 국장 자체가 주주환원이 너무 부족하고 단타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횡보하는 구간도 길고 매물대가 쌓여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 구간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그냥 사서 묻어두는 것보다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되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 장투를 하고 있고요. 똑같이 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으로 스윙이나 단타에 집중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장기 투자와 병행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기다리는 힘을 얻는 것. 만약 지금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상태라면 확정 수익으로 그 손실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횡보가 계속 된다면 확정 수익이 쌓여서 평가 손실을 아예 만회해버리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이때는 그냥 내가 잃은 게 없는 거죠. 확정 수익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을 잘 골랐다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반대로 평가 손익이 플러스라면 이 확정 수익만큼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슬슬 팔아야겠다 라는 시점이 오면 그 근처 구간에서 20%면 20%, 30%면 30% 이렇게 물량을 쪼개서 일정한 구간 안에서 나눠서 파는 겁니다. 한 번에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파는 거죠. 이 분할 매도를 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요, 쿨하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는 좀 신중히 하되 매도는 쿨하게.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쿨하게 할 수 있냐면 애초에 분할 매도라는 게 여분의 물량을 남겨놓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를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나머지 80%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오르더라도 남은 물량까지 그 상승분을 다시 챙길 수 있고, 팔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이미 판 20%는 고점에서 잘 뺀 셈이 되겠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매도 타이밍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쿨하게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하는 동안 다른 계좌에서 소액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병행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재생 목록에 투자 전략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쿨하게 나눠서 파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적용하셔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 폭락장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 쪽에 쭉 서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별거 없습니다.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타이밍을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에 덜 휘둘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과 코멘트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수익 인증이나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전략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도 한 번씩 구독해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지, 아니면 지난 폭락장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댓글로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